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고청연합수련회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제가 도착해 보니까 7시입니다. 기적같이 시간도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이 좀 쉬었어요. 제가 이번에 강사였는데 조금 무리를 했더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 변증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3장 15절 말씀, 기독교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에 관한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했고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엔트로피 증거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 둘 다 관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관찰이 안 되죠. 그리고 실험도 불가능해요. 두 가지 다 론이죠. 론.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닌 하나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이 점을 부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엔트로피 증거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란 일종의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화되고 그 무질서화된 에너지는 다시 원래 에너지로 재생되지 않은 쓰레기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입니다. 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당신이 던진 벽돌이 이렇게 던져요. 오른쪽 왼쪽으로 던지는데 던지면 무질서하게 쌓입니까? 질서 있게 쌓입니까? 자, 왜요? 법칙이니까. 이게 던지면 무질서하게 쌓이는 게 법칙이에요. 그거를 질서 있게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왜?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렇게 무질서는 증가되고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힐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쌓일 가능성 100%, 질서 있게 쌓일 가능성은 0%. 근데 진화론은 거꾸로 얘기하죠. 진화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다세포에서 점점 질서 잡혀 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이 벽돌이 우연히 질서 있게 쌓일 것이라고 믿는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믿을 수 없는 가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질서 있게 처음부터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를 지금도 하나님이 유지하시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창조한 것이 유지된 것, 그것이 창조론이에요. 그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처음부터 질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계속 갔다라는 것이 합리적일까? 자,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죠. 지난주부터는 무슨 급? 중급. 그 전까지는 초급. 이 변증도 중초 고급인데 고급으로 가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근데 중급도 벌써 엔트로피. 여러분, 이 엔트로피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대학원 수준에서 다루는 어려운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어려운 걸 이미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아세요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은 딱 얼어버려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공계, 자연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알지, 인문계는 대학원 나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엔트로피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딱 상대방은 그게 무슨 피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아시냐?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는 건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한번 배운 거 가지고는 사실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두 분씩 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생님은 진화론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이렇게 긴장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근데 저는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과학적 사실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는 분이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난주 했던 것이지만은 워낙 중요하고, 오늘 하는 것도 역시 과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평소에 여러분이 들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복습을 하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낡아 없어진다. 모든 물체는 낡아 없어져요. 그게 엔트로피 진화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 없어지고 무질서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낡아 없어져요. 그거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그날이 무슨 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근데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책에. 제가 그 책 보고 이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태양이 언젠가 소멸될 것을 알고 있어. 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때문에. 태양열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다시 그 태양열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탄도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가 되고 다시 연탄이 되지 않아요. 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때문에. 자, 이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100년, 100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낡아 없어지고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인간의 존재, 자, 어떻게 인간이 됐을까? 진화론자에 의하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자연 법칙에 의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 점점 나빠져. 무질서해져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가설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서 예를 어떻게 드느냐, 그때 콩이든 콩과 팥이든 주머니를, 콩을 아래 붓고
팥을 위에 부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가 치고 가고 내가 발로 뻥 찼어요.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원래대로 아래층은 콩, 위에층은 팥일까요? 아니면 섞여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유식하시네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늘어나요? 무질서도가 늘어난다. 질서 있게 가지 않아요, 이 자연 만물은. 그러니까 이 콩과 팥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발로 뻥 차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것이 무질서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무슨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자, 요거 이해 안 되신 분,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또 합니다. 되셨죠? 자, 요번엔 두 사람씩 뭐 얘기했냐면 콩과 팥의 비유. 자, 주머니 안에 아래층은 콩을 넣고 위층은 팥을 넣는데 이것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발로 뻥 찼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예화를 쓰시면 상대방이 당연히 뒤죽박죽 돼 있죠.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진화론은 그것을 거꾸로 설명한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점점 좋아집니까? 어떻게 점점 질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질서 있게 창조했고 그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감을 못 잡으신 분은 요 비유를 꼭 드세요. 콩과 팥의 비유. 그것만 다시 한번 해봐. 두 분씩. 자, 콩팥 얘기하니까 조금 와닿죠? 네, 콩팥 얘기로 하시면 좀 더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이렇게 법칙을 가지고 론을 부정한다면 론은 법칙 앞에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론보다 법칙이 상위 개념이니까. 자, 이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복습했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해졌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 두 번째입니다.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 두 번째 주제인데 오늘의 이 주인공은 파스테로예요. 파스테로. 저 구강이 아니라 식강으로 고쳐주세요. 자, 두 번째 오늘 파스테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생명 탄생의 법칙을 통해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어떤 것이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생명 탄생의 법칙. 생명은 어떻게 해서 탄생할까? 생명이라는 것이. 그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 자연 발생설이에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생명 자연 발생설. 따라하세요. 생명 자연 발생설. 자, 말이 어렵진 않죠?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이론이 있고, 무슨 소리냐? 생명은 반드시 생명체로부터 등장한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생명 속생설. 자, 생명은 생명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 속생설. 이 두 가지 둘 다 뭐예요? 설이죠, 설. 아직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이론이 싸웠어요. 오랫동안. 근데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두 이론이 너무 갈등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버텼다가 그것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서 누가 찍었느냐?
파스테로가. 파스테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유. 맛있죠? 근데 우유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우유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생물학자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그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기 구분 플라스틱 실험이었어요. 자, 그 모기 구분 플라스틱 실험을 통해 뭘 증명했냐면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체를 통해서만 발생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파스테로의 실험 이후로는 사람들이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은 실험이죠. 과학은 뭐라고요? 반복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과학적 법칙이라고요. 저 실험을 100번 하면 똑같이 나타나야 과학이에요. 관찰하는데 관찰 결과가 똑같아야 과학이에요. 근데 값이 점점점 바뀌거나 틀리거나 하면 과학이 안 되죠. 근데 저거는 실험이 그때 한 건데 지금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그럼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자, 뭘 했냐면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자, 끓인 다음에 오랫동안 놔뒀어요. 근데 지금 저걸 플라스크라고 해요. 유리 주전자 같은 것이죠.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게 다 죽겠죠.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겠죠. 세균이든 무슨 벌레든 싹 다 죽겠죠. 근데 그것이 관을 저렇게 길게 뺐는데 그냥 관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관이에요. 오랫동안 놔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기 지금 관이요, 공기하고 통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이 자랐어요. 미생물이 자랐어요. 자, 그런데 저 중간에 물을 집어넣었어요. 중간에 저 구분대 있죠? 구분대에다 물을 두니까 뭐가 못 통해요? 자, 외부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공기는 통해요. 뭐가 안 통하냐면 물체, 생물체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저 안으로까지. 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들어오긴 해요. 어디까지? 물까지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물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저기 구분 저 밑에 쪽에 물을 넣어갖고 물의 모든 것이 멈추도록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생물이 자랐나 안 자랐나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기 플라스크 주둥이를 잘랐다고 했는데 그렇죠. 잘랐든지 안 잘랐든지 저간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가서 미생물이 자랐지만 저기 중간에 물을 딱 집어넣으면 그 굽은 곳에 미생물이 딱 잠겨버려서 더 이상 저 안에 못 들어갔어요. 저 고기 국물 안에. 그래서 저 실험을 100번 하니까 100번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파스테르가 발표를 했습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체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파스테르의 실험을 법칙으로, 과학적 법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생물 속생설과 생물 자연 발생설의 이 두 가지 싸움이 끝난 사건, 끝난 실험이에요, 저게.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선생님은 진화론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시는,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을 믿지 창조론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 선생님은 진화론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진화론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예. 싸우지 마시고, 창조론, 당신 진화론 믿는다고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은 이게 사실 거짓과의 말할 설자예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일종의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확실한 것처럼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마치 과학인 양 가르친다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가설이다.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 뭐냐라고 상대방이 따질 수 있죠. 지난주에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반복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된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자, 요거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이란 반복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된 자연 법칙을 말하는데, 진화론과 창조론은 둘 다 법칙이 아니라 가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그 3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과학이란, 그거 세 번째만, 과학이란 반복된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창조론과 진화론은 둘 다 법칙이 아니라 가설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거를 듣는 사람은 과학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 보니까 과학이 아니네. 왜냐면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거기는 지난주에도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못을 딱 박아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긴장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반박을 못하죠. 검증할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둘 다 가설이지만, 그러나 다음 페이지,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지난주는 뭐였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번 주는 파스텔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앞에는 똑같았어요. 지난주랑. 자, 1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입니다. 그럼 파스테르는 알겠는데 우유를 먹는 사람은 백조목은 뭐냐? 백조의 목 있죠? 백조의 목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플라스크 실험이다. 플라스크가 뭐냐? 이렇게 되죠. 플라스크는 유리주전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뭘 좀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합니다. 그때부터는 상대방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파스텔의 백종목 플라스크 실험이라는 게 있었나 보다. 그 사람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죠. 이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번입니다. 자, 파스테르는
진공 상태에서 멸균된 고기 국물에 벌레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실험한 결과, 여기 좀 단어가 진공이라는 게 뭘까? 진공. 공기가 안 통하는 상태. 그죠? 아까 왜 물로 중간에 막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안 통하는 진공 상태에서 멸균된 고기는 뭐야? 팔팔 끓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끓으니까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겠죠. 고기 국물에 벌레가 되는지 여부를 뭐 했어요? 실험이 중요해요. 실험. 이게 과학은 실험이니까. 실험한 결과가 뭐예요? 어떠한 벌레도 고기 국물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이 이해한 말로 표현하면 돼요. 파스테르가 뭘 했다고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 고기 국물 끓인 상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멸균된 고기 국물에 진공된 상태에서 벌레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관찰했더니 발생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멸균, 이건 끓였다는 얘기고, 진공은 물로 공기를 막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험이니까 과학이란 얘기예요. 과학. 그죠? 자, 그 결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3번으로 나옵니다. 3번. 즉,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탄생하며 결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실험이요 10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실험을 해서 100년 후에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고요. 자, 3번 따라하겠습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탄생하며 결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증명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에 의하면 진공된 상태에서 멸균된 고기 국물에 어떠한 벌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탄생하고 결코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저절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폭발을 해서 그 폭발된 상태에서 뭔가 이것저것이 합성이 돼서 저절로 생명체가 세포가 발생돼서 그것이 인간까지 진화됐다. 이것이 진화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파스텔의 실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뭘 주장했다고요?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한다? 저절로 탄생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파스텔의 실험에 의하면 생명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생명체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파스텔의 실험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죠. 근데 안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세계관이 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100% 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서 이제 이런 내용은 사실 좀 젊은 사람들, 여러분이 앞으로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녀들도 좋고 사위나 며느리도 좋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 번 설명해서 간단하게 했지만 요거에 덧붙여서 그러면 생명이 무에서 유로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가능성을 연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그래요. 그 가능성은 나중에 좀 더 설명했지만 수학에선 10에 50승분의 1, 10이요. 공이 2개면 10의 2승이라고 그래요. 공이 3이면 공이 3개니까 1000이죠. 그걸 10의 3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50개를 하면 우리가 평소 때 쓰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10이 20개면 1000경이라고 그래요. 10이 20개면 00000 1000경이라고 들어봤어요? 경이 뭐냐면 1시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그게 10에 공이 20개라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기에다 공을 30개를 더 붙인 것분의 1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분의 1이 제로인데 과학자들은 그러면 무에서 유가 탄생할 가능성을 그렇게 숫자상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 유명한 칼 세이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다음 불신자예요. 그 사람이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건 10의 4만 분의 1이다. 10의 50승분의 1이 제로인데 10의 4만 승분의 1이면 그는 제로가 아닌 불가능해요. 자, 이 정도로 과학자들도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화론자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숫자 막 몇만 승분의 1 좀 어렵죠, 여러분.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더 고급 단계에 갔을 때 여러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중급 수준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